예, 앞에 영상이 좀 길고 갑자기 끊어져서 제가 다시 임합니다. 예. 국가재건국민혁명이 군과 행정관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인 운동으로 됨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국내의 역량은 좀 미약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결국 이 우리가 말한 국가재건혁명 또는 국가부흥혁명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푸틴 대통령, 러시아 연방의 푸틴 대통령, 미국의 45대 대통령이고 47대 대통령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인도의 모디 총리인가요? 그 다음에 사우디의 왕세자,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지구촌을 그동안 지배하고 착취해온 암흑 세력들, 딥스테이트라도 부르고 카자리안 마피아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작자들 처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세력들도, 중국과 북한의 사주를 받고 있는 세력들도 결국 그 암흑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일부고, 중국과 북한이 바로 그 암흑 세력들이 조종하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을 결국 트럼프 푸틴 대통령 또는 트럼프 푸틴 간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이런 분들의 연합체, 이걸 지구동맹이라고 합니다. Earth Alliance. 지구동맹이 지금 타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이기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소리 없는 내전이 전 진행주지만 선거를 해도 어차피 이겨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다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 별 추잡한 짓을 해요. 말대로 같은 여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엉덩이 만졌다 말도 안 되는 그딴 거 해서 뭐 1억 달러 내놔라, 몇 억 달러 내놔라, 그딴 소송하잖아요. 사실 진실을 아는 사람 보면 저 코웃음칠 일이고, 그딴 조작한 약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무고를 해체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고를 해체한 자들을 얻어야 되죠. 거의 내란 사범이 되잖아요. 반역자들. 아마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재건혁명 또는 국가부흥혁명이라는 우리 수준 민간 혁명은 우리 자체 역량이 좀 미흡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국제적인 지구동맹의 움직임에 또 승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주축이 된 아크투러스인 등등 이 지구촌의, 이 세계의 우주에 지구가 포함된 우주도 여러 가지인데, 지구가 포함된 더 큰 우주에, 저도 플레이아데스 별자리까지는 444광년이니까 저도 반지름 444광년 이상의 우주를, 평화를 수호하고 자유를 지키고 하는 그 은하연합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연합의 기술력은 우리 지구인의 수천 수만 년 앞서 있습니다. 그 은하연합 기술 대표적인 것이 프리 에너지, 매드베드, 그 다음에 공중에 이동할 때 우리 식으로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 물리학 용어로 뭐 있던데, 무슨 하이젠베르크 무슨 다리라 해가지고 우주 공간에 구멍을 빵빵 내듯이 해서 이동합니다. 포탈 기술이라는데 그런 것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자기네 말로 그래요. 거의 영생불멸이다.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기술력을 갖고 지금 우리 지구 동맹을 돕고 있고, 선량한 지구인들을 돕고 있고, 단지 우리 지구인들이 스스로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도와줘도 뭐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인식 안 하고 부정하면서 도움 필요 없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아니 뭐 우리나라 부정선거 문제도 또는 백신 문제도 해결 못했는데 뭐 외계인 이야기냐 뚱땅금지 같은 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분들의 뭐 절박성은 이해해요. 부정선거, 백신으로 인해서 죽은 가족들까지 있으니까 저도 이해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우리 가족 중에 뭐 일부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백신 피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그런 경우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사의 흐름 또는 이 우주의 변화를 보려면 큰 틀에서 봐야 돼요. 플레이아데스인의 주축이 된 은하연합이 있고, 지구 동맹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 세계를 혁신하는 암흑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자식들을 내쫓는 일을 하고 있고,
거의 사실 성공했어요. 두목들을 그럼 다 잡아서 벌써 아마 깜빵 보내고, 아주 외계인 중에도 그 개입한 놈들인데, 그 작자들은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은하연합 측에서 남극 지하 얼음 밑에 만들어둔 그 아스트랄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벽돌 감옥이 아닙니다. 그런데 갇혀봐서 그놈들 다 도망갔기 때문에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놈들이 못 빠져나가게 아스트랄 차원, 4차원인데 그 아스트랄 차원의 감옥에 잡아 넣어놨어요. 나중에 뭐 아마 영혼을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영혼이란 사념체를 그냥 갈갈이 찢어서 없어서 존재를 말살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려는지 뭐 아니면 용서하고 개과천선시켜서 다시 태어나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스트랄 감옥에 가다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모르고 지금 지구촌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집 마당에 꽃이 폈을 때 꽃이 폈다가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하는 걸 우리 마당에서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저 멀리서 태양의 햇빛이 비치는 걸 보고, 또 지구와 태양의 각도를 보고,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면서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거 따라서 싹이 났다가 잎이 풀어졌다가 나중에 낙엽이 지잖아요. 우리 마당에 있는 꽃 하나를 이해하려 해도 우주를 이해해야 됩니다. 적어도 태양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세를 이해하려도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문제만 갖고, 국내 여야 싸움 뭐 이런 거 갖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지구동맹 또는 은하연합이 뭐 존재 안 한다면 뻥이라면 저는 그 존재한다 봅니다. 워낙 그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냥 소설로 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당에 있는 풀 하나, 또 꽃 하나가 자랐다가 잎이 파랗게 잎이 폈다가 꽃이 났다가 이렇게 또는 빨갛게 잎이 들었다 단풍이 졌다 떨어졌다 하는 그걸 이해하려면 적어도 태양과 달, 뭐 비 오는 거 하늘에 이거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지구,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대한민국 여야 싸움질 하는 그 수준, 또는 방송에서 말하는 그 거짓 뉴스, 말도 안 되는 뉴스, 편견으로 가득 찬 우물안 깨구리식 뉴스 보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차원에서 트럼프, 푸틴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고, 그걸 넘어서 트럼프, 푸틴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사람들입니다. 플레이드스 외계인이랄까 뭐 괴물로 여기고, 무슨 뭐 영화 프로메테우스나 이런 나오서는 뭐 쥐 잡아먹는 존재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뭐 존재도 있겠지만은, 은하연합 특히 플레이아디스들은 본래 우리 지구인과 혈연적으로 그 동질적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인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우리 지구인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렇게 낙고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이런 것에 뒷받침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흥, 혁명, 국가 재건혁명 성공시켜야 되는 사명을 저는 스스로 갖고 있어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국가 부흥, 국가 재건 이전에 우리 영주시부터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비 안 오네. 비가 잘 안 오고 우산을 적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의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어요. 뭐 자유민주주의 법칙이 다 무너지고 말할 것 없고, 영주시청 공무원들 가보면 자기가 하는 행정행위가 뭐 행정처분이든 실질적인 행정지도든 뭐든 간에 행정행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행정처분, 법적 구성의 처분뿐만 아니라 구성력이 없지만 권고하는 행정지도도 있고, 뭐 사실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해서 하나도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근거 법조차 제대로 제시되지를 못해요. 그냥 위에서 시키면 그게 뭐 행정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헌법상의 국민의 그 기본권 보호의 의무에 위반되는 조치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해요. 그러니까 저 선관위에서 한밤중에 표를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선관위 공무원들이 뭐 아무리 올바른 유공자라 해도 머리가 똑바로 바뀌었다면은 한밤중에 표를 집어넣으면 됩니까, 그게? 그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봉인한 투표하면 개표장에 가기 전에 열면 안 되는데, 그걸 자기네들이 멋대로 열어. 그리고 막 집어넣어. 참.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헌법, 행정법, 그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걸 지키겠다는 눈꽃만큼의 의지라도 있다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회복 필요하다는 두말을 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뿐이고, 제가 그걸 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 위반한 작자들을 제가 요즘 처벌하고 있잖아요.
부석사, 불법 건축 행위 중심으로 해서 단속 정보 유출한 작자들, 그 부사 사람들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 안 준 것만 좀 조사반도 알고, 불법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한다고 말했지만 조금 늦춰서 했거든요. 방심하고 있을 때 때리려고. 7월 한 중순이나 하순쯤에 아마 영주시청 건축가 사람들 줄줄이 다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될 겁니다. 누가 오후 2시에 단속하겠다는 정보를 사전 유출했는가. 전 처음에 그 담당자 아무개를 처음에는 아닐 거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가장 유력하고 그 위에 있는 뭐 팀장인지 계장인지 그 다음에 자기 부하진이 20명 넘으니까 뭐 모른다 하는 거짓말하는 그 과장이라는 사람 또는 그 위에 영주시 도시시설부장인가 그 올라가면 부시장 시장까지 가겠죠. 부시장 있나 하여튼 저는 그 라인을 다 조사하고 특히 그 권민성씨 라인 아니라도 상급 지휘계통 아니라도 그 옆에 앉은 사람들 그 건너편에 앉은 사람들 그 옆방에 앉은 사람들 건축가이라도 건축하고 맞은편에 있는 다른 과 사람들까지 사실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자들 처벌한 게 제가 영주시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건 지금 진행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말할 거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뭐 탄핵 뭐 백신 가짜 부정선거 이런 데 관심 없는 일반 시민들도 공통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제 문제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크게 심각하게 못 느낍니다. 왜냐면 뭐 기후가 나빠서 좀 손해를 보긴 해도 뭐 전에나 지금은 큰 다름을 사는데 상인들 특히 영주 시내에 가면 그 주점들 술집들이 있는데 술집이나 또 술집과 관련되는 음식점 또는 여관 모텔인데 그 사람들 타격이 심각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뭐 주말인지 주중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근데 하루에 예전에 작은 병으로 맥주 10상자 정도 뭐 15병인가 20병인가 그런 거죠. 그거 한 먹고 노래 부르면 한 20만 원 정도 드는데 전에는 그거를 하루 저녁에 주말 같은 때 잘 될 땐 10팀 정도 받았다. 적어도 10상자 정도 팔았다 그래요. 뭐 기분 좋으면 그 양주도 한두 번 끼워 팔았겠죠. 그랬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코로나 시국 또는 여기 뭐 영주시에 그 한우파동 속가파동이 있었는데 그거 또는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경제가 내려앉았어요. 하루 한 박스도 못 파는 날이 허다하고 제가 성명 밝힐 수 없지만 어떤 분은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농촌 지역에 10만 원 받고 일당 받고 사장님인데 가주점 사장님인데 일하러 갔다 왔대요. 농촌 일하러 갔다 왔대요.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영주 시내에 가보면은 사거리나 오거리 교통요지에 1층 점포가 많이 비어있어요. 물론 1층 점포도 비울 수 있는데 그 상권 좋은 데는 그냥 비자마자 나가야 되잖아요. 점포 임대 뭐 붙여놓을 새도 없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 그냥 몇 달씩 비어있어요. 지난달에 봤던데 오늘도 또 입주 안 돼 또 비어있어. 그런 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영주 상업에 의존하는 영주 동지역 사람들은 죽을 맛이라 봅니다. 그중에 강흥동 지역은 좀 덜한데 강동은 신도시 그 지역은 덜한데 영주역 쪽과 영주역 뒤편 또는 그 영주 북쪽 옛날 영주역 쪽 또는 안동 통로 구 안동 통로 쪽 그 시간은 절단 났어요. 제가 얻은 사무실 그쪽인데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 1층 사무실 본래 1층 소주방인데 그게 상상되십니까? 소주방 할 정도 되면 아무리 못해도 제 상식으로는 그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한 10평이 넘으니까. 뒤에 부속 건물도 있어요. 도면에 나온 정상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뒤에 잇따라 지은 조그마한 뭐 창고식으로 지은 것도 조그마한 거 붙어 있는 거 있고, 그것까지 치면은 그 20평 가까이 되는, 15평 넘고 20평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제 계약 도면상은 40제곱미터로 돼서 약 13평, 40제곱미터 뭐 얼마야? 33. 예. 12평? 예. 그러더니 실제로는 15평 또는 그 이상이라는 상태예요. 그거를 지금 500만원, 25만원이래요. 요 풍기읍 지역에 요 사골세 방을 얻어도 그 돈을 얻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저 대구 정도 도시 가면은 그 같은 규모 또는 비슷한 입지라면 제가 볼 때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50.
참, 대구 좀 경제 침체하니까, 대구도 경제 좀 안 좋네. 그럼 대구 같은 데 가면 보증금 1,000에, 예, 월세 하다못해 100원 될 거라 생각되는데, 보증금 1,000이나 2,000에 월세 100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원, 월세 25만원 12달 한 사람 300만원. 제가 이번에 보증금 500과 1년분 월세 300 합쳐서 800만원 주고 계약했어요. 그리고 어제 6월 20일자로 계약을 하고 실제 사용 6월 21일부터 하기로 해서 2년 후인 2026년 6월 20일 날, 예, 일단은 2년 만기가 되고, 그 후에도 제가 더 쓸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쪽에서는 더 쓴다면 좋아하겠죠. 근데 아마 그때 가면 좀 월세가 올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 안 오르면 좋을 수 있지만, 그때가 안 오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죠. 제가 더군다나 그때 가면 영주시장으로 당선돼 있어야 되는데, 당선될 것을 100% 믿습니다. 안 된다고 믿는 작자들이 많은데, 저는 이곳에 있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구 여권 세력들을 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정세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 나라 지키는 애국자들입니다. 국민의힘 그 소속들 누구죠? 우리 집 이웃 사람들이고, 그 대부분 보면은 월남전 참전용사도 있고, 심지어 6.25 참전용사 많아요. 우리 아버지 또래 등은 6.25, 우리 아버지나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 형님 또래는 6.25 참전용사, 우리 아버지의 위에, 저는 본 적도 없는 그 큰아버지는 한 분은 6.25 때 전사하셨거든요. 6.25 참전용사로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 침략에 맞서 싸웠던 분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자유우방의 세력 위축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 그 사람들이 사실 국민의힘의 주축 세력인데, 그 오래된 분은 이제 연로해서 거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살아 계셔도 당적 이름만 있지 사실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후의 세대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40대, 50대, 20대, 30대 전부 좌파에 물들어가지고 25만 준다면 우리는 50만 줄게, 그딴 주장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데, 저는 현재 여기 구 여권, 구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현재 지배층에 대해 그 사람들 좀 정신무장 좀 시켜서 교육시켜가지고, 국가재건 혁명 또는 국가부흥국민혁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적대해서는 승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저는 추종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하지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본래 애국자였기 때문에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무엇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인가, 또는 무엇이 진정 이 영주시 우리 고향을 위한 것인가를 바르게 판단하게 해서 그분들의 깨어난 국민의힘 사람들을 저희 당원을 만들고 또 합세하게 해서, 당원이 안 되더라도 결국 표를 찍게 만들어서 제가 영주시장에 꼭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 60살입니다. 예. 1964년, 주민등록 66년생에 대해서 60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64년생입니다. 예전에 주민등록 신고 잘못했는지, 면사무소 서희가 잘못 기록했는지 그래서 됐을 뿐이고, 남자들 나이 정리 힘들어서 그냥 놔뒀을 뿐이고, 제 나이 60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적어서 세상 경륜이 적어서 영주시장 못한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생각하고, 이런 말 하면 하지만 저희가 또 국내 굴지에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법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바로잡을 역량이 있다 생각하고, 또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직접 경제활동해요. 사과농사 짓고 사과 팔아보고 했는데, 술도 먹어보고 하는데, 참 제가 요즘 일간에 정치운동 한다고 부서사 다선선입니다. 그분하고 영주를 자주 드나들면서 참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이거 좀 보릿고개 다시 오는 게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거 왜 왔죠? 우리 국민들 노력 안 해서 왔나요? 그거 아니래. 우리 국민들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돈을 뺑땅 치는 세력들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18 마피아 세력들, 가대 돈을 뺑땅 쳐. 그리고 뺑땅 안 치더라도 아무 경제 효율성 없는데 막 돈을 들여부어. 25만원씩 나눠줘, 100만원씩 나눠줘. 그거 효율성 있습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차라리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쓸 텐데, 상품으로 줘.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 가지 말고, 큰 가게 가지 말고 재래시장만 이용하래.
그럼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재래시장만 이용하는 그냥 가난뱅이로 살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해놓고 그 상품권에 낙전 수입, 안 돌아가는 상품권 띠먹고, 그다음 상품권 할인 발행 같은 거 하면 또 뒷돈 생기고, 상품권 인쇄하면 또 인쇄업자 선정할 때 뒷돈 생기고, 그 야당 대표 뭐 이름 중국식으로 리짜이밍이 그 지역 화폐라고 주장하잖아요. 우리 헌법상, 우리 금융관련법상, 한국은행법상 화폐, 지역 화폐라는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화폐는 한국은행권밖에 없어요. 화폐를 여러 가지로 만들면 그건 나라가 쪼개졌다는 뜻이잖아요. 유럽이라는 나라 30개, 한 30개 국가가 화폐를 하나로 만들어서 유로화. 왜? 나라를 하나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개 나라도 하나의 화폐를 쓰는 게 세계의 추세인데, 이거는 한 개의 나라에서 여러 개 지역 화폐를 쪼개 쓰자고. 그래서 도둑질 많이 하자는 게 그런 주장이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도둑질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지사 할 때 지역 화폐 발행 많이 했고, 그거 짭짤한 제의 봤어요. 자기 시민운동 할 때 쫄병 다니던 여자 시켜가지고 제가 볼 때 거의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돈 다 해먹었다 전 의심해요. 뭐 증거 없으니까 고소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저희들 무고죄로 뭐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신문에 나온 보도 정도는 근거로 될 수 있어요. 그런 대먹지 않은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요. 국민 세금을 엉뚱한 데 써요. 지금 요즘 보면 공무원들은 이제 고루 거각에 삽니다. 청사 화려해. 일개 시청사가 예전에 정부 종합청사보다 커요. 성남시청사 한번 보신 분. 그 예전에 지금 그 광화문에 있는 정부 종합청사 몇 배 크기래. 그 지탄 받았잖아요. 예. 국민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는 그냥 고루 거각, 높은 큰 누각, 예. 요즘 말하면 고층 빌딩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공무원들이래. 근데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왜?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지금 윤석열 씨, 뭐 대통령이라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 지금 몇 조 원씩 국채 발행해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 잘 이야기 안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다 또 이재명 식으로 돈 풀려면 또 그다 국채 더 내야 돼. 13조 원이 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쪼맨하다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데, 13조 원이 작은 돈입니까? 13억 정도 돼서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는데 13조 원은 10,000명 정도, 아니 1억에 한 명 자살할 수 있다면 13만 명이 자살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인데, 또는 13만 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돈인데 그거 마구 풀어대면서 13만 명이 아니라 13만 명인가? 하여튼 계산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 작자들을 때문에 나라 망쳤고 여기 경제 엉망이 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장으로서 뭐 자유민주주의 법칙이 바로 세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주시장 당선되면 아마 영주시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저희한테 직접 특강을 받아야 될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리는 무엇인가? 예. 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되는 게 법치 행정 원리고, 법에 어긋나면 국정농단 또 지방 행정농단이 되는데 그 단지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본래 공무원 시험 칠 때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적어도 개론 정도는, 총론 정도는 강론 빼놓고라도 교육을 받고 시험 쳤어야 되는데 안 쳐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래요. 행정법도 하나 모르는, 자기 업무가 어느 법에서 근거했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그게 행정처분인지 행정지도인지 또는 다른 어떤 뭐 행정강제인지 그것도 모르는 작자들이 지금 행정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이지. 부석사에 나무에 약 치는 거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저한테 시키면 제가 질통을 지고 가서 그냥 약 타고 가면 그 부석사 그 앞에 도착하면 10분 내에 끝날 일인데 그것도 못 해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민원을 냈는데 늦어도 월요일은 쳐야 되는데, 영주시 농기술센터 직원이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부서에 전화해도 전화 하도 안 되고, 현장 가서 확인했는데 전화 안 돼서 약치가 전화해도 안 돼가지고 수요일 날 오후 한 3시 전으로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날도 안 쳤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 목요일 날 쳤는지 여태 안 쳤는지 모르는 상황이래요. 저 같으면 제가 시장이면 전화 한 통만 해결해요. 농기술센터 하니까 필요도 없고 보상면 조합장 연결하라 해서, 또는 그 조합장 전화번호 정도 갖고 있겠죠. 쭉 전화해서 우리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부석사에
병이 심각합니다. 배나무 한 나무 그 놔두면 배나무와 또 관련된 게 그 향나무라 돼요. 향나무 또 기타 나무에도 퍼질 염려 있고 또 부석면 북지리 일대에는 그 과수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부석 조합장님이 그 붉은 별물병 약 한 병만 꺼내 가지고 일단은 그 돈은 영주시에 나 지고 할 테니까 조합장님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그 일 잘하는 농민 시켜가지고 장비는 사람 가서 좀 치게 하십시오 하면 전화 한 통 하면 내가 볼 때는 날씨가 맑으면 바로 쳤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 저한테 이야기했어도 아이 주창시 민원내 주창시 당신 저 농사 짓는다며 약 칠 줄 알겠네. 당신이 가서 좀 치라. 그럼 내가 돈 줄게 했으면 제가 치고 돈 받아서 그래요. 그런 머리도 안 들어가는 인간들이 지금 행정을 한다고 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부터 제가 시장 되면 제일 먼저 행정 공무원 교육을 중점을 둘 겁니다. 실책은 기본 발표하시겠지만 시행시키려면 머리 돌아가고 제가 지시를 받을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되자마자 제가 데려들어간 정무직 공무원은 물론 당연히 제 뜻을 알고 있겠지만은 그 모르는 공무원들 집택 교육 우선 간부부터 교육시켜 불러가지고 헌법 행정부 기초 공부하고 몇 개월 후에 시험 칠 테니까 낙오되면 당신들은 저 시험 낙제되면 60점 미만 나오면 그냥 다 저 좌천시킬 줄 알아. 예. 그냥 한지로 다 내볼 테니까 저 먼 데로 내보내고 일할 것도 없고 노는 것도 노는지 일하는지 모르는 연수원 보내고 다 볼 테니까 그래 알아고 빡세게 공부 안 하면 당신들 그냥 다 쫓아가나 그래 알고 당신들이 일단 당신들 부하 직원 일단 1차적으로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내가 좀 바쁘지만 저 혼자 다 못하면 필요한 저희도 대학 동기나 이런 사람 좀 돈 주고라도 데려와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참 깝깝하네. 한 6개월 정도 제가 하던 업무는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훈계하고 다 이러고 윽박지르는 건 저 기본을 하겠지만 그걸로 안 되니까 예, 차례차례 예, 공무원의 임무에 대해서 지방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숙지해야 되는가, 그것부터 교육시킬 겁니다. 그리고 시험 칠 거래요. 제가 출제하고 출제위원도 저 경북대 모 교수 있어요. 저 친한 이 암흑의 교수 또는 국토 좌파지만 좌파 문재인 정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한 주택정책 펴다가 뜻은 좋았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펴지 못하고 물러난 모 장관님도 저 세종대 교수 있는데 그분도 있고 또 영어 하면 또 서울대 참 말하면 안 되는데 이모모 교수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도움 받아서 출제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 출제해도 돼요. 근데 시장이 지멋대로 해서 지하기 편한 식으로 문제 내가지고 날 떨어뜨렸다 이런 불만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는 또는 위촉하는 교수급 또는 적어도 최소한 변호사급 이런 자기 있는 사람들과 또 공무원들 자기네들이 노조가 대표들이 자기네들이 똑같은 동수로 대학 교수들 위촉하라 그럴게요. 그래서 공동으로 출제위원회 구성해서 시험 내가지고 불합격된 사람 해고는 못하고 한직으로 내버리거나 타이트한 훈련시킬 거예요. 공무원 자격 유지하려면 이 타이트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엄한 훈련 받고 시험 합격하면 다시 명예롭게 회복되지만 안 되면 분명히 퇴직할 각오하라고 할 겁니다. 참 말이 억수로 길어졌는데 이왕 길어진 김에 더 길게 하겠습니다. 막 나가고 보겠습니다. 자, 영주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침체에 빠진 부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쉬운 거는 인구 늘리는 방법이래요. 제가 두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 영주시 지역 출신으로 도시에 나가 일하던 분들이 이제 정년에 도달해서 도시에서 별로 일이 없어서 그냥 경비원이 하나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할 일이 없어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이렇게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영주시 지역에 돌아와서 귀농할 수 있도록 영농하든가 아니면 이 지역에 와서 또 장사를 해도 되잖아요. 귀농, 귀상이 하듯이 귀촌할 수 있도록 귀향할 수 있도록 우리 고향에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많이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요. 세금 많이 쓰지는 못합니다. 돈이 없는데 많이 쓸 수 있나. 세금 많이 안 쓰고 아이디어로 제가 그 사람들 돕겠습니다. 돈도 금전 가능하면 좀 대출 알선이나 해주시겠지만 그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지원, 컨설팅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영주시 출신의 출향 인사들, 출향 시민들, 영주시 연고자들을 다시 영주시로 불러들인 정책을 펴서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수 늘 겁니다. 60세 이상은 정년퇴직돼서 나가는 분, 우리 저 동부 삼리에도 있어요. 우리 바로 옆집에도 이름 검야이 뭐 한데, 예, 뭐뭐란 분이 있어요.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했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뭐 집세 걱정하더라고. 집세 걱정, 뭘 집세 걱정해요? 빈집 천지인데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주인한테 연락하고 집 수리해 살겠다. 그 형편 피임은 조금 월세 좀 주겠다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우면 그 집 다 무너지고 집가 떨어지는데 누가 더 살면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런 식의 귀농정책 또는 귀향정책을 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농촌 지역에 심각한 게 노총각 노처녀 문제래요. 이게 뭐 자기가 뭐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고 뭐 어떤 게 있어서 결혼 안 했던 사람을 제가 강제하거나 그것은 억지로 결혼시킬 그런 정책은 전혀 펼 생각이 없습니다. 말 쓸데없이 돈을 1억씩 2억씩 줘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국제 결혼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염려가 많거든. 돈만 띄고 돈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했는데 이제 살만해서 여보 우리 이제 마음 맞춰서 잘 삽시다 해서 이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겠네 하고 통장을 맡겼더니만 통장 들고 그냥 도망간 그 외국인 다문화 그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뭐 저도 어차피 동남아 태국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선포했잖아요. 뭐 영주시민이 꼭 태국 사람 결혼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결혼할 올 겨울에 결혼할 거예요. 그 태국 여성, 그 태국과만 관계라도 제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하자면 국제 결혼 담당 특보직을 만들어서 특보라 해도 뭐 월급 많이 안 줘요. 조금만 주고 자기 사업은 돈 많이 벌고 말을 많이 줘. 영주시에 관련된 일 하는 만큼만 회의 오면은 일당 5만 원 많이 안 줘요. 그 영주시에서 특보하면 그 자체로도 영광이지 뭔 돈이 많이 필요해 이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나도 내가 직접 할게 이렇게 말할 거니까 그럼 공짜로라도 무보서라도 하겠습니다. 예, 영주시 국제결혼 대사로 임명해 주십시오. 그 임명장 주면 내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돈 돌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뇌물받다 할 거니까 안 받겠습니다만은 국제결혼 담당 특별보좌관직을 상설해서 하다못해 한국 태국 간의 국제결혼을 우리 영주시 차원에서 보증하겠습니다. 상대방 여성에 대한 신원 조회 같은 거 하고 도주하거나 하면은 국적 박탈하도록 취업 못하도록 그거는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속았다 이런 거는 없도록 해야 됩니다. 결혼했다고 또 결혼 파트너 나면 그 2세 다문화 어린이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되고 또 시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는 그러니까 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주 출신의 영주 연고자들의 귀향 가서 뭐 농업을 하든 상업을 하든 지금 귀농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꼭 귀농하라는 게 법이 뭐 있어요? 와서 다른 농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고향으로 돌아서 일을 하라. 도시에서 뭐 빈둥빈둥 거리지 말고 도시엔 젊은 사람 천지인데 그 나이 든 사람 그 뭐 할 일이 뭐 있냐? 고향으로 와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가까이서 살면서 부모님 임종도 봐드리고 자기 마지막 제2의 인생을 꽃피워라. 그런 정책을 펼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처럼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아주 큰 해결책은 아니라서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저기 경남 부산 쪽에서 하고 있는 그 울산 포항 경주인가 3개 도시가 협력해서 공동으로 어떤 정책을 펴는 해오름 동맹이라는 게 있는데 뭐 해 뜨는 동맹이겠지. 해오름 그 영일이란 말이 영일만이 그 해 뜬다 해맞이란 뜻이잖아요. 뭐 해오름 동맹이든 해맞이 동맹이든 하여튼 그런 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힘을 합쳐서 파워가 강합니다. 그 200만인가 합치면 그래요. 도지사 꼼짝 못해요. 이거 해달라 하면 안 해주면 당신 다음 도지사 자리 없어 이러면 해줘야 돼. 예.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구상해놨는데 처음에는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이렇게 소박하게 4개 시군을 묶으려다 가만히 인구를 계산해보니까 영주시 10만 3천 지금 줄여서 10만 밑으로 갔다는데
어쨌든 영주 10만원 치고, 딴 데는 뭐, 한 개 시군이 3만 밖에 안 된다, 3만도 안 된다 있어요. 다 합치니까 4개 시군이 합치 20만 밖에 안 돼. 22만인가? 그래서 이거 파워가 너무 없어. 그래서 이제 저거 조금 확장했어요. 과거에 그 문경, 예천, 영주를 묶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 사례에서 선출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경까지 집어넣어서 도로는 다 연결돼 있어요, 어차피. 문경, 예천, 봉화,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문경, 예천, 소리 시끄럽죠. 이거 저 방수 작업하느라고. 예. 오래탄 방수. 1차 하도에 2차 상도를 어젯밤에 하늘에 대해서.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5개 도시 경상북도 부부권이거든요.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걸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을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백산에서 동해까지인데, 소백에서 동해까지 내륙과 해안이 같이 있는, 해양이 같이 있는 땅과 육지와 해양, 내륙 도시와 해안 도시가 항구 도시가 같이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야 볼거리, 먹거리, 뭐 여러 질거리 많잖아요. 근데 또 요렇게 말하면 또 요 삐지는 데가 있어요. 아니 요 풍기 바로 넘어 단양인데, 야 소백산이 요 영주 거냐? 단양도 소백산인데, 단양도 소백산 최적지 하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불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골골해서 당신들도 끼워주겠다 해서, 단양부터 해서 단양, 영월, 태백, 삼척, 동해시까지. 동해란 명칭이잖아요. 그 사실 저는 그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일개 도시가 동해시라 해서 동해가 몽땅 자기는 도시인 것처럼 말한 거죠. 불법 아니래요? 일본이 우리 입장에서 볼 동해를 자기 일본해라 우기는 거. 아니 그 바다 다 너 일본 거냐 임마. 그냥 한일 공동해라 하면 맞지. 아니면 그거 하기 싫으면 이제 색깔로 해서 동쪽 바다는 푸르니까, 제가 예전에 청해라고 이름 붙였어요. 청해라 붙였고, 서쪽은 누러니까 황해, 동쪽은 특히 푸르서 청해, 남청색이 뭐, 저 남해는 동해만큼 푸르진 않은데 그래도 초록색 정도 되니까 뭐 녹해라 할까? 초록해라 할까? 저는 그 색깔별로 붙이자 주장했었는데, 그 말 해도 뭐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일단 그 글만 쓰고 더 이상 주장 안 하는데, 하여튼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소백산에서 동해까지 개념으로 볼 때 경북 북부 지역에 문경, 예천, 봉화,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소백산 위에 북쪽에 단양, 단양, 영월, 태백, 가지고 있는 태백, 그 다음에 삼척, 그 시멘트항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해시. 동해가 뭐, 동해를 지키는, 동해 앞바다를 지키는 그 해군 사령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까지 하면 총 10개 도시 해야 됩니다. 소백산, 태백산의 남쪽에 있는 도시 5개. 도시는 이제 시군, 지자체 5개.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소백산, 태백산 북쪽에 있는 시군 5개. 단양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총 9개가 공동으로 관광산업 부흥방안을 마련해서 경제를 살리는, 그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강원도나 충청북도 쪽에서 참여는 좀 처음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1단계로 우리 경북 북부권의 5개 시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회의 개최해서 협약식 맺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물론 경쟁하겠다 싫다 이런 부분 빼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할 겁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하나가 봉화에서 울진 가는 도로 문제인데, 그 도로 2차선을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 돼야 되는데 1차선 닦아놨어요. 편도 1차. 참. 그래서 한 차가 앞에 저 거북이처럼 천천히 달편처럼 가면은 뒤에도 천천히 가야 돼. 그래서 이 교통 지장이 많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노선이 직선화가 이루어지고 고가가 이루어져서 고속 시간이 예전 되면 거의 절반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압력 넣고 시도에 건의해서 빨리 복선화 해라. 적어도 이제 왕복 4차선 도로를 만들어라고 요구할 겁니다. 때를 쓸 거예요. 울진군 혼자서 때는 쓰면 안 되겠지만 5개 시도 또는 10개 시군이 5개 시군 또는 10개 시군이 때를 쓰면은 무시 못 할 겁니다. 제가 10개 시군
인구를 합해보니까 한 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 헤어룸 동맹이 4분의 1 크기인데, 서백에서 동해까지,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 싶은데, 서백에서 동해까지 요 동맹, 서백 동해 동맹, 서백 동해 관광 동맹. 유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한다 동맹, 루프트 동맹, 무슨 이상한 동맹인데 하여튼, 서백 동해 관광 동맹, 또는 그 관광을 넘어서 서백 동해 경제권 동맹이랄까? 서백 동해 경제권, 서백 동해 경제자유지대, 하여튼 뭐 이름, 제가 더 좋은 이름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인구가 55만인가 그래요. 상당히 이제 힘이 셉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나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에 배려를 요구할 겁니다. 요게 상당히 큰 경제발전 효과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시군이 했을 때 관광의 유치 효과는 개별 시군이 갖고 있는 그 관광자원에 그쳐요. 그죠? 영주시 선전해봤자 영주에 있는 거, 소수서원, 부석사, 뭐 선비촌, 또는 무선마을, 뭐 조금 더 키우면 희방사 뭐 정도. 그 볼거리 뭐 별로 안 되잖아요. 하루면 다 봐. 근데 문경, 예천, 봉화, 울진 이렇게 엮으면은 그것만 5개 시군만 엮어도 어떻게 되죠? 볼거리 상당히 많아집니다. 적어도 3박 4일 코스 돼요. 그리고 단순히 뭐 먹고 노는 그 관광 차원이 아니고 여기 오면은 리더십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지도자 교육을. 그러니까 경영 지도자든지 뭐 공무원, 행정 지도자든지. 왜? 이 지역에 나온 위대한 인물 있잖아요. 정도전, 삼봉 정도전 선생의 위민정신, 민본사상을, 물론 지금 보면 낡은 사상이지만 그런 혁신적인 사상을 배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이 낙후된 행동, 행정, 엉터리 경영, 이거,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할 겁니다. 저 그런 교육 프로그램 구상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건 미리 밝힐 수 없어요. 밝히면은 딴 사람들이 공약으로 훔쳐갈 것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일단 상당 부분 있어요. 아이고, 거짓말 하네, 머릿속에 있다고 준비 안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제가 삼봉 정도전 선생에 대해서 본 뮤지컬이나 쓴 글을 보면, 양을 보면은 머릿속에 아마 상당 부분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10개군의 처음에는 이제 관광동맹, 더 나아가면 10개군의 전체적인 경제발전 동맹이 되고, 나중에 만약 시도 경계를 허물어뜨리면 이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나의 지자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백동해시 이런 식으로, 소백동해 특별시 이런 식으로 해서 푸른 동해에서 또 푸르잖아요. 바다도 파랗고, 바다 색깔하고 저 산 색깔이 비슷해요. 안 그래요? 액체 푸른색 바다. 산은 뭐지? 고체 푸른색이야. 고체 푸른색에서 액체 푸른색까지 이런 말 하면 그 물리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짓겠죠. 도시명 지라면. 이 양반들하고 도시명 좀 하나 내봐 이러면, 고체 푸른색에서 액체 푸른색까지. 일단 이름 낼 텐데 재밌네, 그죠? 또는 뭐 소백에서 동해까지. 또는 뭐 다른 건 소백보다 태백이 좋지. 태백에서 동해까지. 태백에서 동해까지 너무 짧아. 태백에서 동해까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백 산맥과 동해를 연결시켜야 돼, 그죠? 정식으로 생각하면 소백 산맥과 동해를 품은 대한민국을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자유무역지대랄까? 자유관광지대랄까? 외국인 비자 없이 들어오게 할까? 안 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많아서 안 되고, 비자는 간단하게 되면 검사는 해야 돼. 나 생각하고. 대신에 들어오면 대접은 잘해줄게요. 이 구상이 있습니다. 너무 길어졌는데, 이왕 길어진 거,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2분만 더 쓸까요? 저는 국가재건 또는 국가부흥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 기반 위에서 동아시아 허브국가 정책, 동아시아 중심국가 정책을 통해서
공동번영통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것을 성공시키면 대한민국이 적어도 10년 내에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굳게 믿고 있고,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지를 볼 때 뭐 그거는 너무 먼 것 같고, 당장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영주시부터 좀 선진 5개 도시로 올려야 돼요. 그죠? 비유하자면. 급조한 비유지만. 그래서 영주시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회복하는 건 뭐죠? 엉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아까 제가 교육 이야기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반성하지 않는 범죄자들은 교회 목사님 또는 절의 스님들이라 하더라도 제가 엄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국법을 어기고 나라 돈을 그냥 저부터 유용하고 하는 작자들에 대해서 뭐 스님이다, 목사님이다, 수녀님이다 해서 봐줄 이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야말로 더 투철한 법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엄하게 처벌할 겁니다. 그런 거 할 거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당장 필요한 거는 뭐 그런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제2의 보릿고기가 올까 걱정하는 이 상황. 보릿고기 없어진 지 언젠데 또 보릿고기 지금 만들고 있어. 이번엔 보릿고기가 아니고 라면 고기 될지 모르지. 옛날엔 없으면 보리밥 먹다 보리밥 끊어지면 이제 생보리를 비벼 먹고 구워 먹고 했다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봉지나 뜯고 있는, 그래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2의 보릿고기 또는 라면 고기라 제가 멋대로 붙인 이런 고기가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사실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오지 못하게 막고 타파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한강 기적이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오면은 동해의 기적을 제가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영주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많은 정책을 이제 개발하고, 그 중에 이제 실효성, 어느 것부터 시급한가를 따져서 이제 시행하겠지만,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해 말하자면, 첫째, 영주 연고자 귀향 정책. 두 번째는 국제 결혼, 특히 한국 태국 결혼, 참 너무 사적인 게 들어갔네. 하여튼 국제 결혼,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아세안 10개국 다 아세안 10개국 다 아는 분 있죠. 그 브루나이도 들어가네. 브루나이, 라오스도 들어가고. 근데 티벳은 안 들어가네. 근데 티벳도 넣어야 되는데. 중국이 자기는 그 우기지만 그 티벳이 뭐 중국 땅입니까? 전혀 원래 그 말도 다르고 문화 다르고 종교 다르고 다 다른데 모태성이 침략해서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결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에 금방 또 부부가 헤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아처럼 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제 결혼을 장려해서라도 노총과 노처녀들이 결혼시켜서라도 이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 겁니다. 그리고 10개 시군이 뜻을 맞춰서 공동 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관광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경제 부흥 동맹, 더 나아가면 소백동해 특별자치도가 될지 특별자치시가 될지 그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데, 그거 말하면 저놈은 주제 넘은 놈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까지 빼고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영주시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겪고 있는 이 불합리한 엉터리 비법치행정, 무법행정을 타파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영주시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주시민이 제2의 보릿고개 또는 라면 고개 걱정하게 되는 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강의 기적을 넘어선 서천의 기적. 우리 그렇네, 그죠? 영주 서천은 여기 풍기 금계천과 남원천은 다 합한 개념이래요. 금계천, 남원천이 물론 어디로 가나요? 서천을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회령포, 예천 회령포로 가고, 그리 가요. 영주시 기준하면 서천의 기적인데, 서천의 경제 기적을 제가 일으키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영주시장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뭐, 서울법대 나왔으니까 뭐 학력 자랑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학력 자랑 뭐 할 데 없어 이런 거 합니까? 돈 써가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당선하는 것은 희박한데, 재산 말아먹을, 집 말아먹을 일이 있어요. 과수원 팔기로 했는데, 잘못되면 저 과수원도 없는,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날품벌이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 항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주시에서 이 무법행정, 무질서 행정을 타파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행정법에 기초한, 예, 그리고 또 세계 또 앞선 그 행정 기법을 받들인, 예, 그런 합헌, 합법, 선진 행정을 구현하고 영주 시민을 위해 제2의 보릿고개에서 파동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 출마합니다. 그래서 시장 출마 우선 지금까지 개발하는 정책은 일단 경제 관련 정책 세 가지인데, 연고자, 영주 연고자 귀향 정책, 그 다음에 국제 결혼 보증 정책, 뭐 영주시에서 보증합니다. 만약에 영주시에서 인사검증 해가지고 결혼시켰는데 파탄 나면 영주시에서 그 이혼 소송 비용이라도 하다못해 부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국제 결혼 담당 특보 그거 잘해요. 잘못되면 당신도 책임져야 돼. 예. 그다음 세 번째가 제 회심의 역작. 예. 소백에서 동해까지 저 남빛 푸르른 동해 바다에서 또 이 푸른 소나무 우거진 태백산, 소백산 산맥까지 연결하는 관광동맹을 구성하게 되면 수도권, 예, 고속도로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풍기 지나가는 철도도 예전에 뭐 2시간 반, 3시간 걸리던 게 지금 1시간 40분, 50분에 와요. 그래서 수도권, 그 다음에 대구, 경부, 대구 지역에서 요 1시간 반, 늦어도 뭐 중간에 놀아도 2시간이면 여기 와요. 그래서 이 교통의 입지를 잘 활용해서 경기도와 서울 중심의 그 수도권의 관광 인구, 관광 수요를 끌어당기고 여기 영남지방, 특히 대구 또는 그 주변에 크게 대구 메트로폴리스, 메갈로폴리스인가 메트로폴리스 정도 되죠. 그 사람들 땡기는, 뭐 땡기는 해서 그 사람들 돈 뺏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좋은 체험해서 다시 돌아가서 대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겠죠. 여기 오면 지도자 교육을 제가 시켜준다 그래서요. 삼봉 정도 선생 철학이나 금계 황줄량 선생 같은 훌륭한 분, 또는 태계 이양 선생, 이래 말하기도 태계 이양 선생 왜 이야기해? 그 안동 사람인데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인데요. 태계 이양 선생 본래 풍기 사람입니다. 이래 말하면 뭔 소리 하는데, 과거 풍기군이 번창할 때 풍기군 경계가 지금 현재 도산선까지 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착오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금계 황줄량 선생이 그 거주하셨던 그 수학하고 했던 자기 집 금양정사 가보면 그 태계 이양 선생 그 저 비석이 있어요. 경계 황줄량 선생 본인 비석도 있고, 그 태계 황줄량 선생 저 금계 황줄량 선생은 태계 이양 선생 제자래요. 그거 알면 제가 헛소리 한 게 아니라 알겠죠. 야, 그리고 저희 집엔 또 태계 이양 선생 쓴 그 성악식도 그걸 또 병풍으로 만들어 놨어요. 안동 사람들 정신 차려요. 까딱하면 태계 이양 선생 우린테 뺏길 거야. 하면 내가 사실 뺏어왔어. 뭐 뺏어왔다기보다도 뭐 태계 이양 선생이 그 안동 사람 전유물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태계 이양 선생의 좋은 점 봐드렸습니다. 고리타분하고 골차분 건 안 봐드려. 현대사에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준법 정신, 도덕성을 배양하는 데 또는 경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받아들었는데, 뭐 고리타분한 무슨 이상한 그런 건 안 봐드립니다. 저는 그런 고리타분한 유학자 아닙니다. 뭐 말하니까 끝도 밑도 끝도 없네.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영주시장 출마를 선한 이유는 무법 행정을 타파하고 선진 법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의 보릿고개가 개발되는, 제2의 보릿고개 나타나는 걸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한강의 기적을 본따서 서천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구상, 귀향 정책과 국제 결혼 보증 정책과 그 다음에 5개 시군 또는 10개 시군의 관광정책 동맹,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제가 출마합니다. 이 유튜브 보는 분들은 2022년 6.3 지방선거에
국가부흥당 후보로 나갈 또는 무소속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국가부흥당 후보로 나가게 될 겁니다. 국가부흥당 후보로 나갈 주창훈 씨의 공약이라고 요거 잘 이해하시고, 요게 기존에 뭐 박아무개 시장이나 또 그 전에 장아무개 시장님 또는 앞으로 다른 나올지 모르는 어떤 다른 후보의 정책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화끈하다고 생각하면 찍어 주십시오. 영주를 저는 저희 부모님은 울진 출신이고 저희 어머니 울진 건너면 저희 아버지는 울진군 지금 현재 금강성면 그 금강 이터널 쪽이 그 고향입니다. 예, 울진 출신의 부모님이지만 저는 여기 오리지널 풍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풍기 초등학교, 풍기 중학교 태어나고 대구 능이고 서울법대에 나왔는데,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후보 학력에 나올 거니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영주 시민입니다. 아마 제가 뭐 한 120살 살고 또는 150살 살고 죽을 텐데 저의 묘도 아마 국립현충원에 안 묻어주겠죠. 그러면 영주시, 청주시에 저희 아버님 묘 밑에나 옆에 묻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 결국은 제가 이 옷을 벗고 돌아갈 이 영주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열정을 쏟아부을 겁니다. 당신의 뭐 열정이 뭐 쏟아부은 게 증거가 뭐야, 이렇게 뭐 근거 있나? 뭐 기록이 있나 말하면 있습니다. 2004년에 말했던 제가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입법 촉구 운동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 만들었던 그건 확실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주장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다음 카페에 사람들이 나서고 저희 학교 동창들이 이모모 교수, 정모모 검사 이런 사람들이 적극 도와줘서, 또 최모모 부장도 있어요. 저 주택공사 부장. 또 그만큼 적극지 않았지만 또 우리 저기 개모임 솔버트의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풍기 동창들도 서명운동 많이 해줘서 됐거든요. 제가 뭐 그 당시에 영주에 나가지 잘 안 나다녀서 영주 지지 안 받았을 거고, 제가 잘 다녔던 영주 가서 서명운동 했을 겁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입호 촉구 또는 당선 운동을 했던, 그걸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과 자부심 또는 능력에 그게 플러스된, 그거 20년 전이니까 20년 동안 제가 더 많은 능력 키웠겠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영주시를 경북 북부 5개 시군, 강원 충청 5개 시군 합쳐서 10개 시군의 관광동맹을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영주 서천의 기직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제가 영주시장으로 출마하려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5분 이내로 요약할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이 경북대학교 하이브 교육센터, 하이브가 그 Higher Vocational Education에서 고등직업훈련,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게 스피치의 과제물이래요. 그것도 내 생각인데, 요걸 복잡한 걸 어떻게 요약하지? 긴 말은 잘 하는데 요약하는 게 좀 어려운, 말 많은 주창훈인데, 하여튼 말 많지만 행동을 화끈하게 하고 빠르게 합니다. 제가 보통 아파트 관리소장 할 때 다른 관리소장이 3년 정도에 걸렸을 것이라는 일을 제가 6개월 만에, 6개월 안 됐어요. 보니까 5개월 며칠 만에 해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운동도 짧은 시간 집중적 노력해서 유엔 총장 결국 당선시켰어요. 뭐 저 혼자 공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는데, 또 저 혼자 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걸 요약해서 30초간 말하겠습니다. 영주시 풍기읍에 거주하는 저 주창훈은 제가 태어났고 저의 유골을 묻을
우리 영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습니다. 영주를 선진 합법적이고 선진적인 행정도시로 또는 교육도시로 또는 10개 시군 동맹을 주도하는 도시로 만들고 서천의 기적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또는 대한민국의 동아시아 중심국가 도약의 선도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저의 공약을 앞으로 더 좋은 공약도 많이 만들 것입니다만 아마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약일 것입니다. 이 공약을 믿고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